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기초 강의 7주차 자료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원래 자료 안 만들려고 하다가 만든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또 오늘의 강의 브리핑 있죠? 그거 뭐라고 한참 써놨는데 참 어렵게 써놨다, 그죠? 뭐라 썼어? 물의, 금일, 불악이, 유, 내일하고 물의, 금년, 불악이, 유, 내년하라. 1월 써이라, 세불하여니니 오호 노이라, 시수지건고. 뭐 그런 뜻이야. 뭐 뜻은 얘기도 안 해놓고 뜻이래, 그죠? 자, 그럼 무슨 뜻이죠? 물의. 물의가 뭐냐면 말하지 말라. 물의. 말하지 말라. 소위 할 때 의자거든. 즉 뭐라고 말하지 말라. 뭐라고 말하지 말래. 금일, 오늘, 불악. 오늘 배우지 아니하여도 언제가 있다고? 내일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물의. 말하지 말라. 오늘 배우지 않아도 내일 있다고 말하지 말라. 또 물의. 금년 불악이. 올해 배우지 아니어도 언제가 있다고? 내년 있다고도 말하지 말라. 1월 써이라. 1월은 날일자, 달월자죠? 해와 달이거든. 이걸 번역하면 세월이란 뜻이야. 1월이란 결국 해와 달이 계속 떴다 졌다 떴다 졌다 하니까 세월이란 얘기죠. 그 1월 서이라. 서자가 서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누가 돌아가셨을 때 저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서거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때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1월 서이라 세월이 죽었다 이런 소리인데 그 말이 아니고 세월은 흐른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가죠. 1월 써이라 세월은 흐르나니 이 말이야. 세불아연이니. 세불아연이 뭐죠? 세월은 불 아니래. 아연 나를 뭔다? 기다린다. 그때 연장할 때 연장하거든.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야. 세월은 흐른다. 세월은 나를 위하여 기다리지 아니한다. 오호 노이라. 오호는 감탄사입니다. 오호가 뭐죠? 아, 우리말로 말하면 한탄사야. 하는 겁니다. 아, 뭐다? 늙어버렸구나. 노이라. 늙을 놓잖아. 오호 노이라. 아, 내가 늙어버렸구나. 시수지건고. 시자는 이 시자입니다. 시. 이것이 누구의? 건자는 허물건자거든요. 한자 어려워. 맨 마지막 건자가 허물건자인데 이것이 다 누구의 허물인고 이것이 다 누구의 탓인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번역하면 오늘 배우지 아니하여도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오래 배우지 아니하도 내년 있다고 말하지 말라. 세월은 흐르나니 나를 위하여 기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 늙어버렸구나. 이것이 다 누구의 탓인고? 시수지건고. 누구 탓이야? 지 탓이지 누구 탓이야.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 뭐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 이게 주자야. 주자가 하는 권학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주자가 쓴 책 중에 권학문, 학문을 권한다. 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도 뭐죠? 하나의 행운입니다. 그죠?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일도 하면서 그래도 시간 쪼개가지고 여기 나오실 수 있는 분은 그래도 행운인 겁니다. 일 쪽에서도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가끔가다 한 주씩 건너 떼어서 탈이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나오실 수 있다는 거, 뭔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무엇이다? 행운입니다. 잡으십시오. 행운은 평생 오는 거 아닙니다. 평생 몇 번 온대? 3번 온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게 왔을 때 잡아야 되지 나중에 잡는다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하지 나중은 없습니다. 아셨죠? 세월은 늙어버리고 결국 흘러버리면 나는 뭐밖에 없다? 늙어버리는 것밖에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 말을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건 뭐더냐? 각 법률에 나오는 것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영순위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거의 매년 단골 설문으로 나오는 것들만 별도로 다시 뽑아서 이게 핵심 정리 1, 핵심 정리 2 이렇게 돼 있죠?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그 기본 강의 거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가 이거랑 똑같아. 해서 핵심 정리 1, 핵심 정리 2에서 하루에 평균 핵심 정리가 약 30개를 다룹니다. 4시간 동안에 30개씩 나갑니다. 핵심 정리가 그렇게. 그래서 핵심 정리 1, 2, 3, 4, 5, 6 해서 보통 25개 내지 30개 정도가 핵심 정리예요. 그래서 이 자료 페이지는 하루 평균 15페이지 내지 20페이지가 나갑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건데 가급적이면 자료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한꺼번에 칼라 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여튼 현재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 90%까지는 완성을 시켰어. 한 10% 정도 남았는데 그거 다음 여러분들 강의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끝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자료로다가 별도로다 이건 대신 칼라 복사비는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 집에서 혼자 복사하고 싶은 사람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체로 다 같이 해서 하면 아마 총 150페이지 정도 잡으면 한 장당 100원 끓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 한 15,000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책 하나 새로 산다고 생각하고 칼라로도 한번 쭉 뽑아보면 자료 괜찮을 겁니다. 흑백으로 보니까 뽀다고 하나도 없이 칼라로 보시죠. 되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래서 핵심정이 1, 2, 3, 4 이런 식으로 매주 나가고 그거는 핵심정이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각 부분에 지금 어디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 어딘가 짚어가면서 할 거야. 그 전체적인 틀을 놓쳐버리면 또 이게 어디 들어오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현재 거기 보면 각각 끝에 각 핵심정이 1 제목 나오고 끝나는데 뭐 있어?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뭐 같아? 기본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공부할 때 기본서하고 연결시켜서 찾고 싶으면 그 페이지가 보면 기본서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책 나갈 때는 기본서하고 같이 나가긴 나가는데 혹시 기본서 몇 페이지인지 설명 안 하고 그냥 나갈 때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보면 페이지가 다 일부러 써줍니다. 이것도 찾느라고 저도 매년 기본서가 달라지는데 안 해줬었어요. 이번에는 서비스를 해줍니다. 작년에 안 했어서 기본서 페이지 안 줬어. 근데 책을 찾으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도시군 관리계 입안권자. 그 입안권자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입안의 제한이라는 걸 사실 하려고 입안권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했던 건데 무슨 계획이죠? 보세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겁니다. 계획 중에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계획에는 크게 보면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자, 우리 기본서 볼까요? 실제로 기본서 몇 페이지부터 시작이냐면 본론령이 여러분들 교재 21페이지 보십시오. 21페이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야. 계획에 관한 부분 해가지고 첫 번째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적어도 몇 군데 이상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 있었다? 광역도시계획. 그거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죠? 몇 페이지? 그거 끝나면 쭉 넘어가 봐. 몇 페이지? 28페이지.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28페이지면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먼저 뭐가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고 이거 끝나면 그러면 한 숫장 넘어가면 33페이지에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어떤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출제하고 어떤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출제하고 어떤 때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로 시험 문제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옛날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훨씬 시험 문제가 많이 났었어. 최근에는 광역도시계획을 훨씬 더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경향입니다. 아셨죠? 어쨌든 그런 건 나중에 정리할 것이지만 어쨌든 광역도시계획 있고 그다음에 무슨 게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 도시군 관리계획. 바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하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그건 위에 있는 건 합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문제 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러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크게 보면 뭐로 나눠지느냐? 크게 2개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어. 크게 나누는 거야. 첫 번째는 뭐부터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먼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수립 절차.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어떤 절차더냐?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눠지죠. 첫째는 입안 절차. 입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안이 뭐죠? 한자로 쓰면 입안 이렇게 쓰거든요. 어떤 계획안을 세웠다. 설립자야. 어떤 계획안을 세우는 것. 이게 입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뭐 한다? 확정짓는 걸 결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립 절차는 크게 보면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로 나눠진다. 그래서 입안은 초안을 만드는 거.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담당 그 직원이 뭐부터 만들죠? 기한용지에다가 초안을 만듭니다. 기한용지라고 하잖아. 만들죠? 그걸 가지고 뭐 하죠? 위로 올라가서 올립니다. 그럼 사장님이 그걸 검토해보고 어떤 때는 회의 같은 걸 열어가지고 내용 확정하죠?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사장님이 거기다가 마지막 사인을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결정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초안을 작성하는 절차가 있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절차가 있더라. 그때 초안을 작성하는 걸 뭐란다? 입안. 확정짓는 걸 말한다? 결정. 그래서 입안 절차, 결정 절차 둘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거부터 정리하죠. 그랬더니 입안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 누가 입안하지? 초안을 작성하는 자가 누구지?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한 자가 누구지? 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 입안권자라고 하죠. 그럼 누가 원칙적으로 입안할까? 자, 이것도 막 애우려고 하면 그 못 외워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뭐 하는 계획이 되냐? 용어적으로 다 먼저 돌아갑니다. 33페이지 기본서. 기본서 33페이지에 보시면 1번 개념 및 수립 내용하고 나오죠. 그 중에 개념에 뭐로 돼 있어?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어디서 수립한답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대하여. 이 군. 그러면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이 말이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그림 반드시 행정조직의 장 책에도 외우라 그랬어. 그래서 어디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 여기 군포시 또는 연천군. 이걸 6군데를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이라고. 그 관할구역에 대해서 뭐 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개발, 정비 및 보전 위해서 자기 관할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등에 관한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하는데, 왜 수립한다? 어떻게 관할구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수립하는 게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누가 초안을 위반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자, 그럼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이거 누가 위반할까요?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할 것이냐. 그럼 서울에서는, 서울이 하나의 관할구역이죠?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위반할까? 서울특별시장이야. 관할구역 장들이 지들이 하는 거죠.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그 장의 대표가 하는 거죠. 그 지역의 대표죠.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구사, 여기 군포시에서는 군포시장, 저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수. 각각 자기들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뭐한다? 위반한다. 어렵게 요즘 말이야. 이걸 한마디로 뭐라 본다? 관장이 위반한다. 앞으로 관할구의 장을 뭐라 본다? 관장. 이러면 관할구의 장 줄일 겁니다. 관장. 몇 명 있죠? 6명. 이렇게 해야 돼. 관장은 몇 명 있다? 6명. 누구는 있다?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관장이지. 누가 아니야? 구청장들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특별시장 자체가 관할구의장이지 구청장들 아니라는 걸 조심하시고, 인천에서는 그런 인천광역시장,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경기도도지사 아닙니다. 경기도죠? 그러나 경기도가 누구다? 군포시장입니다. 여기는 시장. 그 다음에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지만 연천군수지 경기도지사 아니다. 바로 관장들. 이 자들이 뭔다? 도시군을 위반합니다. 그럼 이 자들만 있을까?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항상 공법은 어떻게 정리하셔요? 원칙과 예외가 항상 공존한다. 거기까지만 끝나도 괜찮다. 이놈 뭐 예외에 또 뭐가 있다? 또 예외. 그 마지막 예외에 또 예외. 그럼 몇 번 들어가? 4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칙 이런 거, 예외 이런 거, 예외 이런 거, 그 예외 또 예외 이런 거. 그러면 머리가 뭔다? 돌아버린다. 예.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공부 잘하면 머리를 뭐로 쪼개야 돼? 넷으로 다 관할구역을 쪼개놔야 됩니다. 요 파트는 뭐 들어가는 거? 원칙 들어가는 거. 옆에는 예외 들어가는 거. 그 예외 또 들어갈 공간. 그 예외 또 예외 하나 더 들어갈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착착착 집어넣어야 이게 공법의 공부가 되지. 그냥 원칙만 찌르륵 이것만 해오려고 했다가는 머리가 뒤집어져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법은 항상 뭐가 있다? 원칙과 예외가 공존한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한다?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한다? 관할구역 장들이 위반한다. 그럼 이 자들만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아니다. 또 있다. 누가 있죠? 첫째, 최고대빵. 누구? 국장. 최고대빵인 국장이 지가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직접 위반한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냐? 원래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림에도 써 있어. 첫째, 무슨 계획과 관련된 거? 국가계획. 원래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다 그랬어. 따라서 누구야? 장관들이 수립하는 거야, 사실은. 그럼 장관이 수립하는 건 누가 응대한다? 같은 장관급이 응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누구야? 국장이잖아. 그래서 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맞대. 그럼 누가 한다? 같은 장관이 국장이. 그거와 관련된 건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국장이 지가 직접 위반한다.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국장. 또 있습니다. 누구도 있을까? 시장, 군수의회. 누가 있죠? 도지사 있잖아. 요 시장, 군수의회는 도지사. 그러니까 전체 대빵 국장, 시장, 군수에는 도지사. 이자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누가 위반하죠? 군포시장이 위반하는데 군포시장 안 하고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씨, 그 도지사가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다시 묶어봐. 이거 묶어봐. 그럼 어떻게 묶을까? 잘 봐봐. 묶는 방법이야. 위에는 원칙, 밑에는 예외. 그죠?
두 사람 예외. 근데 보통 법주문에서는 원칙 예외로 나누지 않고 높은 자부터 항상 먼저 씁니다. 법주문에 쓸 때는 뭐부터 쓴다? 높은 자. 그럼 이 중에 누가 제일 높아? 누구야? 국장. 요자가 제일 높잖아. 그죠? 최고 대빵. 그럼 국장부터 써.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중간 대빵. 누가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도지사까지 5명. 이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 부르는 데서? 시, 도지사. 이 5명을 묶어서 시, 도지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 도지사입니다. 남은 게 누구죠? 시장, 군수만 남았잖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법에서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부터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 이거하고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 이거하고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번데기 시절이고 이건 뭐죠? 나비가 된 겁니다. 번데기와 나비가 같은 겁니까? 같은 거야. 땅속에 있을 때는 번데기지만 그게 뭐라고 하죠? 변태라고 해. 변태라고 했을 때 또 이상한 변태 찾으면 안 돼. 그게 탈바꿈해가지고 뭐가 나왔죠? 그게 나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결론은 뭐다? 같은 생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같은 거야. 그래서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 자들이 뭐하는 자? 입안한 입안권자입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를 입안한 입안권자한테 뭐 해달라고? 도시군 관리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뭐 하는 게 있다? 입안을 제안하는 게 있다라. 그게 핵심적인 2번. 바로 입안의 제안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입안해 주세요라고 입안을 뭐 한단다? 제안하는 게 있다라. 제안. 영어로 프로포즈.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올린다. 이걸 제안한다 이거죠.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 누가 제안하지? 제안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입안 제안 누가 했을까? 통상 어디겠어? 여기는 군포시에 여기다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라고 군포시장한테 입안을 제안하는 게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바로 누구죠? 바로 그 주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하고서 입안 제안자 주민입니다. 근데 누구도 있답니까? 이해 관계자 포함.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떤 걸 중요시 여긴다? 괄호 속에 있는 걸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많이 나? 괄호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 이유. 옛날에는 주민만 냈었습니다. 요새는 이해관계자도 포함돼도 시험 문제 냅니다. 왜? 많이 내다 보니까, 오래 내다 보니까 더 이상 낼 게 없어. 똑같은 거 맨날 반복적으로 낼 수는 없잖아. 뭔가 좀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걸 집어넣죠? 괄호 속에 있는 예외를 집어넣는다. 또는 포함, 또는 제외. 이걸 조심합니다. 그럼 누구도 들어간다? 이해관계자 포함했을까? 이해관계자의 그런 제안도 받을 수 있단다. 그래서 시험 문제 편이죠. 주민은 제안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는 제안할 수 없다. 고지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립니다. 이자도 포함된다. 라는 거니까 그런 건 이해가 한다. 근데 올해 시험 문제 냈던 건 그 다음에 뭐로 이어져 있죠?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뭐 해야 된다? 제출하여야 한다. 요게 이번 시험 문제 낸 겁니다. 뭐라고 낸지 아십니까? 시험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만이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라고 시험 문제 냈습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하라 했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만이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해서 입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도로 만들어 달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따라서 군포시에 도로가 만들 장소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도로가 없는 데 저 뒤로 돌아다녀야 돼. 맨날 이렇게 돌아서 저리 가려면 한참 걸려. 돌이 있으면 좀 편하겠는데 이것도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수가 이걸 원하거든. 그때는 뭐죠? 시청에다가 도시군 관리 입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군포시에다 뭐라고 제안하죠? 여기 도로 좀 만들어 주세요. 도로가 무슨 시설이죠? 기반시설. 기반시설 좀 설치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서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말로다가 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뭘 가져가야 돼?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도서가 뭐죠? 그림이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려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 설명서 이걸 첨부해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 청려서 입안을 제안해야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제안 사유. 이게 또 중요하죠. 제안 사유. 다 중요해요. 여기 있는 거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에요. 몇 개 있죠? 4가지를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했다고? 4가지. 첫 번째 뭐죠? 기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도로 만들어 주세요. 공원 조성해 주세요. 학교 지어 주세요. 다 기반시설이죠? 도로, 공원, 학교 그런 걸 만들어 달라고 설치해 달라고 또는 이렇게 하겠다고 설치된 계획을 변경해 주세요. 그걸 변경해 달라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세 가지야. 기반시설에 설치해달라고, 정비해달라고 또는 개량해달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점 여기다 지정해주세요. 지구단위 계획점 수립해주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이것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 대표적인 게 어딜 예를 들었더라? 자꾸 예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 판교지구. 판교라고 있었죠. 그럼 판교 지금 개발해서 안 했어? 다 개발했잖아. 그럼 판교는 어디에 속하죠? 성남시입니다. 그럼 성남시 전체를 개발하는 겁니까? 성남시 판교 지구만 개발하는 겁니까? 판교 지구만 개발했잖아. 그럼 판교라는 하나의 지구만 특별히 개발 또는 관리하게해서 거기서만 수립하는 게 무슨 게? 지구단위 계. 그걸 수립하려면 먼저 뭘 지정해야 돼? 어디서 어디까지가 판교인지 구역을 정한다 그랬죠. 그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더라고. 그럼 여기도 여러분도 어디다가 저기 있는 대함 있죠? 그쪽에다가 좀 지구단위 계획 좀 지정했어요. 거기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 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다. 도시공원을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게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나오죠. 또 뭐도 있죠? 세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이것도 무슨 말이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여러분들 개발진흥지구가 뭐라 그랬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어디 있었어? 여기 있잖아. 개발진흥지구. 이게 뭐지? 아직 머릿속에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못 따라온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공법 공부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진도 나갈 때부터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공법은 뭐와 똑같다? 수학입니다. 공법은 이코로 뭐란다? 수학.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확실하게. 기초가 없으면 수학은 절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 어느 날 갑자기 수학 점수가 그죠? 50점 맞던 사람이 갑자기 100점 맞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할 수 없어. 근데 국사 같은 건 고주선은 빵점 맞았는데 조선시대는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국사는 그럴 수 있잖아. 고주선 분야에서는 빵점이야. 조선시대는 100점이야. 조선만 공부해. 고주선 몰라도 조선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공법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걸 정리하고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뒤에 것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연결이라는 게 뭐더냐? 자, 보세요. 여기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먼저 개발진흥지구라는 이 말은 뭐의 일종이죠? 용도지구. 우리 여기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럼 용도지역지구 구역 중에 저 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들어간다? 용도지구입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또 개발진흥지구는 몇 가지가 있다? 개발진흥지구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어요? 기억 안 나지? 예, 난리가 없지. 지금 그걸 기억나면 그분을 뭐라 부른다? 천재라고 그럽니다. 그죠? 몇 페이지? 62페이지 가보십시오. 63페이지 그 박스 속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기본서 63페이지에 가보시면 용도지구 종류 나오죠? 그 중에 몇 번째 거? 맨 마지막에 개발진흥지구 나옵니까? 거기 뭐겠어? 5가지. 주산관, 복특 5가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주산관, 복특 5가지.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산관, 복특 5가지죠. 그 중에 몇 번째 걸 말하는 거야? 4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게 거기 나오잖아. 바로 그거. 여기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는 가능해요. 여기는 왜 가능하죠? 군포시에는 그럴 수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 어디 있죠? 저쪽에 동군포. 거기 뭐가 나와? 영동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면서 거기 뭐 있어요? 거기 물류단지 있잖아. 거기 물류단지 있잖아요. 바로 거기다가 뭐 만들어 달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라고 입안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거기가 그렇게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게 가능한 데죠. 어쨌든 이런 산업유통개발진흥을 지정해달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참 어렵습니다. 이 네 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여기 있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이건 무슨 지구다? 용도지구 중에 하나인 개발진흥지구. 그중 5가지 중에 하나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해달라고 입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부터 들어가는 거야? 용도지구를 먼저 정리해야 되고 그 중에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있다는 걸 정리해야 되고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렇게 3단계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모르면 용도지구라는 걸 모르면 산업유통개발진흥은 또 전혀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공법은 뭐라고 했죠? 수학. 앞에부터 하나 들어가야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게 태어납니다. 근데 네 번째 건 더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갈까? 자, 먼저 용도지구라는 게 지정되면 용도지구는 왜 지정한다 그랬죠? 이런 거 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올해 시험 문제 난 겁니다. 용도지구는 왜 지정한다? 용도지역에서의 무슨 제한을? 행위 제한을 다시 뭐하기 위해서? 더 강화하거나 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 뭐만 지정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용도지역만 지정해놨더니 그거 갖고 국토가 관리가 잘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다시 뭘 정했다?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 보세요. 여기가 용도지역상 무슨 지역이죠? 도시지역 중에 여기는 상업지역.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 중에 무슨 지역? 상업지역. 그럼 또 용도지역으로 돌아가 봐. 다음에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 겁니다. 자, 뭐 여기도 못 알아듣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자, 내가 무시하는 건가? 용도지역 아니야?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말이 안 되지. 그럼 무시하는 거지. 그럼 예 하고 대답하세요. 뭐 어차피 무시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지금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는데 뭐 유치원감이나 돼도 내가 다행이다. 그렇죠? 어린이집 수준입니다 지금. 유치원도 아직 못 올라갔어요. 지금 어린이집 수준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무시해도 괜찮아. 뭐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용도지역에는 뭐뭐 있다 그랬죠?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여기 색깔 있잖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전 국토를 크게 도, 관, 농, 자로 나눈다 그랬었죠. 그런데 도시지역은 또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또 쪼개져. 도시지역은 또 뭐로 쪼개진다? 요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업.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은 거야. 그죠? 그죠? 맨날 들었을 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든지 주거지역. 여기 중심상가 상업지역. 그 다음에 저쪽에 공장 있는 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산이고? 네, 수리산 무슨 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야. 근데 관리지역이라는 건 또 뭐라 적혀준다? 이건 모를 거야.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지역? 실무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예, 계획관리지역은 땅값이 제일 비싸요. 계획관리지역이 웃기게도 녹지지역보다도 더 개발이 더 높습니다. 더 개발할 수 있어. 녹지지역보다도 더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보다도 계획관리지역이 땅값이 더 비싼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는 이게 더 건물 같은 거 질 때도 더 크게 질 수 있고 하니까 녹지지역보다는 합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 이러다 보니까 행위자는 심해. 근데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개발이 더 녹지지역보다 더 이루어집니다. 꼭 도시지역이라 다 높은 게 아니야.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 지역이 오히려 도시지역에는 녹지지역보다도 더 개발이 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걸 무슨 지역이라 한다? 용도지역. 그래 놓고 이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는 주로 뭐죠? 상가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차는 지역이잖아. 근데 여기에 뭐 지었다? 경관지구라는 용도지구. 용도지구. 왜 지냈죠? 상업지역이니까 건물들이 삐까번쩍하게 뭐 네온사인 같은 거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하는 지역이라 그랬죠? 이 성남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이쪽 편은 무슨 지역이야? 성남시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차를 타고서 쫙 가서 신호대기에 딱 걸렸습니다. 건너편에 봤더니 뭐 어때? 여자들 이렇게 왜 나체 사진 있잖아. 그래서 네온사인으로 막 착 해놓고, 그죠? 거기 밑에 보니까 여기 젊은 여자들이 붉은 등불 아래 앉아셔가지고 뭐죠? 오빠 잠시 왔다 쉬었다 가면 안 될까? 라고 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역이야? 라스베가스인가? 환락의 도시인가? 이런 뭐 성남시라는 이미지가 좀 그렇죠? 번쩍번쩍하고 이런 것들. 야, 그래도 초입인데 여기는 경관상 좀 보기가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경관지구로 시행했고, 그런 간판 같은 거 아무거나 함부로 설치할까? 안 됩니다. 특히 일정한 건축물도 함부로 지불될까? 안 됩니다. 좋은 건 상업지역에서 원래는 질 수 있는 거지만 안 되겠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건축물은 안 되고 그 안에 시설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네 멋대로 하지 말라라고 더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 이렇게 하라는 그 제안을 다시 뭐 했습니까? 더
강화 제한하는 것, 이게 경관직입니다. 그래서 경관직으로 지정되면 일단은 뭐로 생각하면 돼? 강화입니다. 원래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하라는 게 있을 건데, 그걸 더 뭐했다? 강화 제한해가지고 이런 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런 게 무슨 지역이다? 경관지역입니다. 자, 여기도 같은 상업지역 중에 여기는 어디죠? 또 고도지구로 합니다. 자, 고도지구는 상업지역에서 우리 배웠던 건폐율 몇 퍼센트, 용적률 몇 프로,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주로 건물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높게 져요. 쭉쭉빵빵으로 짓잖아. 그런데 너무 높게 짓지 말래, 여기는. 왜? 뒤에 뭐가 있다 그랬죠?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수리산에 가려버릴 수 있는 만큼 건물이 느껴져 버리면 여기서 보면 뭐만 보여? 건물만 보여. 뒤에 있는 수리산이 가려버려. 그럼 안 되겠대. 따라서 여기는 수리산 밑에는 너무 높게 짓지 말라. 무슨 지구? 고도지구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원래는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규모대로 지면, 상업지역대로 지면 여기다 예를 들면 20층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근데 20층을 지으면 저 산이 가랜데 여기는 몇 층만 자라? 10층 이하로만 자라. 라고 하면 그게 무슨 지구야? 고도지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고도지구도 용도지역이라는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규모 있죠? 그걸 그대로 지켜야 한다. 더 강화 적용한다. 강화해가지고 더 작게, 낮게 지어라. 라는 걸 무슨 지구를 한다? 고도지구입니다. 그렇게 용도지구라는 건 용도지역에서 그렇게 제한하는 것들, 상업지역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제한을 어떤 때는 뭔다?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도 강화 적용하는 거고,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또 고도지구도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는 개발진인지구, 이것도 뭐랬어요? 공전에 용도지구라고 했잖아. 이건 강화할까 완화할까? 완화한답니다. 어떻게 완화하죠?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은 원래 농림법을 진흥하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농사 짓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여기는 뭐나 산림 같은 것, 임산물 이런 걸 재배하는 거로 해야 되지, 일반적인 건물은 함부로 짓지 말라. 이게 농림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다 뭐가 지었다? 개발진인지구. 특히 아까 나오는 무슨 지구? 산업, 유통, 개발진인지구 같은 걸 여기다 지정한다. 그럼 여기서 뭐 하자는 얘기야? 공장 같은 거 지어도 좋다. 창고 같은 거 지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농림지역은 공장? 웬만한 공장 못 져요. 거의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라는 게 지정됐다? 공장 지어도 좋다.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개발진인지구라 지정되면 그때는 건물의 규모를 크게 졌다. 보통 농림지역은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보다는 제일 많은 게 뭐냐? 관광휴양개발진인지구입니다. 원래 개발 못하게 하잖아. 근데 산 같은 게 경치가 참 맛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죠? 휴양할 겸. 또 나무가 무슨 나무가 많대? 요새 말 무슨 측백나무? 무슨 나무라 하죠? 무슨 톤? 어? 편백나무? 편백나무. 무슨 톤? 피톤? 뭔가 하여튼 뭔가 하는데, 피톤, 치톤인가 뭔가 하는, 혀도 안 들어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거기 가서 뭐죠? 사람들이 쉬겠대. 그게 어디래? 여기 있죠, 그래. 그럼 거기는 뭐죠? 관광휴양 개발진인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럼 관광휴양 개발진에서는 그런 호텔 같은 거 줘야 안 줘야 돼? 줘야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산쪽에서 그냥 날 밤중에 비박했다가 얼어 죽으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호텔 같은 거 주셔야 되죠? 그런 휴식 공간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원래 농림지역에서는 어린 택도 없는 것 같아. 그런 관광형 개발진은 그런 관광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켜준다. 그럼 결국 그 개발진인지구는 농림지역이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했습니까? 완화시켜줬습니까? 완화했죠. 이와 같이 용도지구라는 게 하는 역할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뭐 한다 그랬죠?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라는 거. 거기까지가 지금 한 바퀴 사이클에서 먼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이게 안 들어있으면 이제 진도가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용도지구라는 게 필요한데, 그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다? 법률에서 9가지를 규정하고 있더라. 아까 용도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용도지구도 있잖아. 9가지. 머리점만 갖고 어떻게 오라 그랬죠?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포북을 경고하라. 어제도 어르신께서 그 반려견 데려가다가 큰 그 개한테 물려가지고 반려견은 죽고 어르신은 크게 다쳤죠? 어제도 뉴스로 나왔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큰 불독 같은 것이, 그죠? 나를 공격하려고 그런 거면 그때 뭔가 특별히 취급할 개잖아. 그게 방방 뜬다. 나를 물려가면 나도 뭐죠? 네가 나 물으면 나도 너 꽉 물어버릴 거야. 그때 댓글 보니까 개를 무는 게 아니라 주인을 물어버리래. 그래서 이 개가 나를 물었잖아? 그러면 이 개를 내가 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물어버리래? 주인을 가서 내 입으로 물어버리래. 그래서 주인도 똑같이 한번 당해보라고.
그래서 주인한테 막 뭐라고 이제 댓글들이 많이 심하게 달렸던데, 어쨌든 그런 특별히 취급할 개가 팡방 뜨면 보복을 경고한다.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몇 가지야? 9가지입니다. 그 9가지 뭐 어떤다? 용도지구. 아까 우리 용도지구 종류 다시 가봐. 60 몇 페이지야? 예, 6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여기는 순서가 막 뒤집박죽이지. 이게 원래 법주문이야. 원래 법주문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외울 때는 이 법주문대로 못 외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순서를 바꿔서 특취계 방방 보복경고. 그래서 9가지를 그렇게 다시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용도지구. 용도지구. 근데 그 용도지구가 63페이지 보면 5가지가 다시 뭐 됐죠? 또 세분화돼 있잖아.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올해 시험 문제 났던 게 이 세분화된 것들. 이 중에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지구 5가지는 다시 또 대통령령에서 세분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요번에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거. 어쨌든 용도지구라는 걸 정리하는데, 그 중에 무슨 용도지구? 개발진인지구. 그 중에 무슨 개발진인지구? 산업부통 개발지구. 여기다 지정해 주세요. 지정 몇 점 평균시하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군포시 저쪽 동군포 빠져나오는 그 지역에 산업, 유통, 개발지를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30회 시험 문제. 산업, 유통, 개발지구 지정을 여러분들이 제한할 수 없다라고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아주 기본적인 문제야. 산업, 유통, 개발지구 지정해달라고 도시군 관리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였죠? 이제 문제는 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있었잖아. 경관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됐죠? 경관지구 지정되면 경관을 해치는 것처럼 지치 말라 그랬죠. 어디 나오죠? 65페이지. 65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하면 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뭐랍니까?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지구에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뭐 된다?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뭐가 정하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이 경관지구 안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싶으면 뭘 찾아봐야 돼? 도시군 계획 조례라는 걸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조례에서 뭘 규정했다? 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라는 게 그 조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군포시에 혹시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군포시에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그 경관지구에다 무슨 건축물을 쳐서는 안 되는지 알고 싶으면 뭘 찾아야 돼? 군포시 도시군 계획 조례를 찾아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나가다가 중간에 뭐가 난다? 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라는 조항이 나오고, 그때 우리 군포시에 있는 경관지구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건축물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라.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지어라. 라는 그 제한이 다 어디 들어있다? 조례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또 물어보죠. 이제 또 수학이라 그래서 조례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또 이거 맞기를 알아듣잖아. 조례가 뭐라 그랬죠? 조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예, 국가나 대통령이 만드는 법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만드는데, 그때 우리 군포시에서만 만든 법, 군포시 조례라고 합니다. 군포시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법하니까 어디서 만들어 그랬더니 다 뭐라는 줄 알아? 국회요 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만드는 건 법 중에서도 무슨 법이다? 법률이라는 걸 만드는 거지, 법을 만드는 게 꼭 국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법 해놓고 무슨 법이 있었죠? 법,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 불문법도 있었죠? 관습법 같은 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법이야. 근데 성문법은 맨 위에 뭐가 있댔죠? 헌법.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명령. 명령 밑에 조례라는 게 있다. 바로 그 조례. 이 조례가 성문법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라 한다. 이걸 모르면 이제 뭘 물어?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조례가 뭔지를 모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조례라는 개념을 먼저 정의한다. 조례라는 뭘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그건 군포시에서 만든 법, 군포시 조례.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법, 서울특별시 조례. 경기도에서 만든 법, 경기도 조례. 그럼 경기도 조례는 어디만 적용되는 거야? 경기도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군포시 조례는 군포시에서만 적용되지 안양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찾아보라는 얘기야? 도시군 계획 조례라는 걸 관악구에서 찾아봐야 돼. 그 관악구마다 조례가 만들어져. 거기에서 정하는 경관직에서는 이렇게 저라는 그 조항이 어디 나온다? 조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를 알아야 이제 말귀를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 요 말귀 4번 알아들으려면 거기까지 왔어야 돼. 4번이 뭐죠? 다시 한번 이제 한번 4번에 보니까 자 뭐라 됐어? 용도지구의 행위자는 아까 뭐로 정한다 그랬어? 용도지구 지금 경관지구에서 행위자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 도시군계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근데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행위자를 뭐로다 대체한대? 지구단위적으로 대체한대요. 다시 말하면 무슨 용도지구라고 지정되는데 거기서 행위자를 뭐로 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정한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겠답니다. 지구단위로 대체한다 그랬잖아.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자를 정하겠대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자를 만들겠답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서만 수립되는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그 안에서 뭐하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로 대체한다는 얘기는 결국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뭐 해달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뭐 해달라고? 여기다 이러이러한 요번에 여기 뭐가 지정됐었어? 예를 들면 경관지구가 지정됐어. 근데 경관지구 행위자는 원래는 뭐로 적용하는 건데? 조례. 여기 군포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행위자를 정하겠죠? 그걸 조례로 정하지 마시고요. 뭐라는 얘기야? 지구단위로 대신해 주세요. 조례를 만들지 말고 지구단위로 대체해달라고 지구단위로 수립해달라고 그거로 만들어달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참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배경들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다시 한번 보자. 자, 원래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용도지구의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뭘 한다? 조례로 합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야. 정확한 명칭. 그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이 용도지구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제한 같은 건 조례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를 그 건축제한 같은 행위자를 뭐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뭐로다 대신해 주세요? 지구단위로 대체해 주세요. 지구단위로 만들어 주세요. 이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더라. 그것도 도시군관로 위반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까지. 자, 그래놓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서 산업 기반이 잘 된 지구는 4차 산업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기지산대 머리자만 일단 외우셔요. 기지산대. 자, 여기죠. 기지산. 그 다음에 이건 용도지구에서의 정확히는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다시 뭐로다 대체한답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해달라고? 대체해달라고. 그때 대체하는 용도지구 지정. 여기다 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조례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뭐란다? 지구 단위로 대체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제한할 수 있더라. 그때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래자만 따서 기, 지, 산, 태 요 말이야. 기지산대.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해 주세요. 라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다. 아셨죠? 자, 그때 산업교통개발진입지구는 주로 어느 지역이죠?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줍니다. 근데 이번에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특히 농림지역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날 것 같아.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외울 건 아니야. 나중에 심화과정에서 보면 볼까? 아직은 아니야. 어쨌든 산업유통개발진이 좀 지정했어요 라고 일정 지역에서만 제한할 수 있지 아무데나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산업유통개발진이 좀 지정했어요 라고 제한하려면 아무 용도지역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몇 군데 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 중에 두 군데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면, 걸쳐서 지어한다면 그 중에 어느 지역이 50%는 이상 돼야 돼? 계획관리지역에.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용도지역을 나눠보자. 여기가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여기가 무슨 지역? 그래서 생산관리지역.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이네. 근데 이번에 어디다 지정해달라고? 여기를 산업유통개발진이 좀 지정해서요. 여기다 뭐 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진흥지구 좀 지정해서라고 제안할 수 있죠?
그때 요게 어디가 걸치는 게 계획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이 전체 이 지정해달라는 이 지구 전체 면적에 얼마나 돼야 된다? 100분의 50 이상이 어디에 속해야 된다? 계획관리지역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넓으면 안 돼? 생산관리지역이 50% 이상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부분이 최소한 100분의 50 이상 최소한 돼야 된다. 이게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일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전체 면적은 얼마랍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만 제곱미터 지정해달라고는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작은 규모, 소규모로만 산업유통개발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어. 면적 제한이 있어. 면적 얼마면?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하만 된다는 것.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다. 그러면 3만 제곱미터 이하가 미만. 그러니까 29,900번.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래놓고 동의가 뭐죠? 이것도 시험 문제 최근에 집중적으로 납니다. 거의 매년 나다시피. 동의가 뭘까? 여기다가 뭐 만들어 달라고? 이제 제일 먼저 기반시설로 가자. 제일 쉬운 게 이 중에 기야, 기. 도로 만들어 주세요. 여기다 공원 조성해 주세요. 학교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죠?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입안 제한하려면 한 명만 가가지고 여기다 도로 만들어 주세요. 자기 혼자 타고 다닐 도로래. 만들어 달래. 그럼 말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죠. 적어도 도로 만들려고 하는 이 땅 있죠? 해당 지역? 거기에 일정한 주민들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큼이 동의해 줘야 될까? 그 동의요건을 기억합니다. 원칙은 얼마랍니까? 기반시설만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으랍니다.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할 때는 5분의 4. 나머지 지역은 얼마나 해달라죠? 3분의 2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반시설 만들어주세요만 그 안에는 토지 소유자 얼마 동의? 5분의 4 이상. 5분의 4니까 퍼센트라면 얼마야? 5분의 4가 80%입니다. 그죠? 50분의 4,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랍니다. 그래갖고 나머지는 뭐죠? 지산대, 요 3, 4, 2, 3, 4, 요 세 가지는 얼마? 그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라는 요 동의요건이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아주 집중적이야. 그래서 기반시설만 80%인 5분의 4 이상을 받고 나머지는 3분의 66.666% 요것만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또 애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숫자 또 맨날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온다? 기반시설은 5분의 4니까 위에는 4자고요. 그러면 기사 이렇게 하면 돼. 기사.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셋은 묶어서 뭐 한다? 그럼 나머지 해놓고 나머지에 나 자 써서 나이 됩니다. 이건 나이 이렇게 하면 돼. 기사 나이는 몇 살? 예, 백마를 타고 나타난 왕자가 있습니다. 그 백마 탄 왕자께서 나이가 몇 살이지? 그 백마 탄 기사 나이는 몇 살이냐? 기사 나이 그냥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까먹지 않아. 시험 문제 풀 때. 여기 무슨 숫자는 없어요. 지금 왜 헷갈리는지 아십니까? 4분의 3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5분의 4 다음에 바로 쭉 내려서 3분의 2입니다. 5분의 4 밑에 뭐죠? 4분의 3인데 4분의 3이 없어. 바로 3분의 2로 떨어져. 그래서 밑에 있는 숫자는 바로 위에 있는 숫자 바로 밑에 숫자야. 4 다음에 5잖아. 여기는 3, 2 다음에 3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3은 없고 5분의 4하고 3분의 1만 있는데 이거 뒤집어지는 걸 헷갈리기 막는 건 기반시설 설치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다. 그래서 기사, 나이 이렇게 분모만 가지고 연결해서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번에 시험 문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또 시험 문제는 국공유지 면적은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국공유지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의 동의는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는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것만 받아라. 그게 바로 국공유지는 제외라는 것도 이번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 아셨죠? 자, 거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문이 뭐죠? 입안의 간행 여부를 결정할 때 도시견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게 자 입안 제한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동군포 저 지역에다 뭐 좀 만들어 달라고 산업 유통 개발진인지를 좀 지정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뭐 해서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했죠? 군포시장한테 관할구의 장한테 했죠. 그럼 군포시장이 검토할 거 아니야. 그때 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디다 보낸다?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어이 도시계획위원님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다 있어요. 도시계획위원님들, 여기 주민들이
동구포에다가 산업교통개발지를 좀 지정해달라고 또는 도로 좀 어디서 어디까지 만들어달라고 이반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거 과연 필요한 건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닌지 좀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 의견 좀 나한테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만 거친다? 자문입니다. 자문이라고 심의하고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심의는 뭐죠?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낸 겁니다. 자문은 뭐죠? 그냥 들어보는 정도입니다. 야, 한번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얘기해봐. 내가 결정하는데 뭐만 하겠다? 참고 정도만 하겠다. 그런 자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시계획의 자문을 꼭 거쳐야 됩니까? 거칠 수 있습니까? 거칠 수 있다. 안 해도 됩니다.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거칠 수 있다. 그거하고 밑에 결과 통보. 자, 누가? 군포시장이 그 여러분들의 제안 들어온 걸 검토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입안하자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 결과 통보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며칠 내주랍니까? 제안일로부터 45일입니다 45일이니까 약 한 달 반 정도죠. 그래서 45일이 한 달 반 이내에 여러분들한테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통보해 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며칠을 연장할 수 있다? 30일. 그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결정을 못 하겠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대. 그럼 며칠을 연장한다? 30일. 그럼 아무리 길어도 며칠 내는 결과 통보해야 돼? 75일이죠. 45일에다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75일 내는 아무리 늦어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75일 내는 여러분들한테 결과 통보해드려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비용 부담. 제안자와 협의해서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첫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죠? 자, 내가 누구죠? 군포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들어왔어? 여기다 도로 만들라고 입안 제안 들어왔죠.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더냐? 가만히 있어봐. 거기 환경성 검토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토지 적성평가 같은 걸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래 놓고 나서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낼래? 환경성 검토하는데 전문기관에다 맡겨야 되거든. 토지 적성평가도 전문자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 비용 여러분들이 대신합니까? 여러분들이 되겠냐라고 협의하여 여러분들 뭐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근데 이거 말이 참 부드럽죠. 뭐란다? 협의하여. 이거 협의입니까? 반강제입니까? 내가 만약에 군포시장이라면 자 여러분 거기다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 이번에 그 평가하는 거 그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 내실래요? 그럼 내가 이번 검토해 볼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하죠? 돈 없어서 못 내겠는데요? 그럼 내가 뭐라 할까? 나도 안 할래요. 이 지랄 하겠지. 말이 협의지. 이거 반강제적인 겁니다. 이런 말은 써놓나 마나이 개소리 써놓은 겁니다. 법조문에서는. 말이 협의지. 그럼 협의했더니 주민들이 뭐죠? 안 해요. 돈 없어요. 못 내요. 그럼 뭘까? 나도 만들어줘. 이럴 거 아니야. 거의 99%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협의지. 그건 반강제적인 거에 성격을 갖는다. 하여튼 법은 부드럽게 써놨습니다. 협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얼마큼을 전부도 부담시킬 수 있고 또는 일부도 부담시킨다.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전부만 부담시킨다? 아니다. 일부만 부담시킨다? 아니다. 전부도 부담시킬 수 있고 일부도 부담시킨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거기까지가 뭐야 하는 거? 도시공활의 입안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거 하나 정리하는데 어디부터 다 들어갔어? 네, 도시군 관리계획이 뭔지는 어디부터 들어간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규모의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들어갔더니 입안 절차 있고 결정 절차 있는데 그때 입안권자들은 이분들에게 뭐 해달라고? 입안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한다?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럼 네 가지가 또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 기반시설이 뭔지를 또 알아야지 말귀를 알아듣고 요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뭔지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그걸 알아야 말귀를 알아듣고 산업교통개발지주가 뭔지 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에서 행위자를 뭐로다 대체한다? 지구단을 대체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알아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하나하나 요 말들이 뭐냐? 다 어려워요.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그 다음에 산업교통개발지구 또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를 지구단을 대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을 용도에서의 행위자는 원래는 뭐로 정하는데 원래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를 하지 않고 지구단위로 대신하겠다라는 행위자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용도지구를 정하려고 한다. 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먼저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이어진다. 그래서 공법은 뭐와 똑같다 그랬죠? 수학이라고 한 이유가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 있어.
그래서 핵심 정리라는 게 들어가는 이유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면서 이거 다 앞에 이미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암기해야 됩니다. 꼭 외우십시오라는 건 뭐냐?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니었다가는 그 다음 진도가 연결돼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 수학과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공법은 초기에 잡아야 되지 나중에 잡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못 따라옵니다. 그럼 못 포기하는 거지 못 따라옵니다. 수포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공포자도 있습니다. 예, 수포자만 있는 줄 알아? 수학 포기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공법 포기자도 수두룩하게 나오는 이유가 앞에 걸 못 찾아왔으니까 앞에 걸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못 찾아와. 그래서 공법은 초기에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셨죠? 자, 나머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들어가자. 공법은 초기도 4시간 해요.